지금 우리 그 주택 가격 오른다고 뭐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많이들 하죠. 보시면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끝났다. 이제 저금리다. 환승 뭐 이렇게 갖고 있는 키재기 환승. 사람은 아주 복잡하고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적 타당성보다 귀에 착착 감기는 언어에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역적이 죄가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역적이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미국에서 이거 파산이 미국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원론적이 원칙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많은 돈으로 좀비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나 생태계가 10년 동안, 10년 이상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 잉태되거나 새롭게 치열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대기업 파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비 기업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비 기업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8월 달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 그러면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한전 전기 요금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많죠. 한전 전기 요금이나 가스요금. 그래서 한전의 알짜배기 자산을 100% 가스공사 100% 싸그리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값어치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아닌데 지금 팔면 알짜 자산 다 거의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호황 때는 또 2배, 3배 주고 구입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8월에 금리 인하하고 총선 대비해서 물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무제한으로 쓰게 되면은 좀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공급 다 적자예요. 지금 금리를 왜 인하하겠어요? 인하한다 얘기하고 왜 올리질 않을까요? 지금 뭐 호주도 금리를 올렸고 캐나다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지금 시기가 창고라는 프랑스도 올렸어요. 금리를. 영국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벨기에도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프랑스까지도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채권이 5.25%입니다. 5.25. 지금 5.5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이게 호재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시야가 되게 좁은 거죠. 지금 이 부동산 불경기에 자산 다 팔게 되면요. 부동산 호황기에 최소 2배에서 많은 경우 10배 주고 그 자산을 핵심 자산 다시 인수해야 돼. 돈을 주고. 꼭 필요한 자산이면. 왜? 전기 가는데 꼭 거기 부동산에 그 어떤 나중에 거기에 뭐 765라든지 초초고압이란 이런 송전탑이나 라인이 꼭 필요한데. 그럼 10배 주고 사야지. 거기 안 가면. 전기 안 쓰고 어떻게 사나. 지금 일본이 2년 사이에 전기가 한 2배 올랐어요. 200%. 한국 최소한 올해 한 20% 30% 올랐다가 내년부터 쭉 빼야 됩니다. 그게 구조조정이거든요. 누구 뭐 장사가 안 된다 살려달라 막 이런 얘기하고 윤 대통령이 무슨 이런 경기에 뭐 어떤 하늘이 내리신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썩고 무능한 정권이고 얼마나 아마추어 정권인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욕망만 있고. 사실 자영업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망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부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안 되는 거 줘왔자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물가 이제 4차 대폭등하고 기타 다른 곳에서 물가 빠졌다고 뭐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이러면 통계를 조작하고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윤 정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정권이 감당을 못하는 기본적인 정서는 뭘까요? 부동산 시장 대붕괴 때문에.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저점에 왔다. 이 정도의 경착륙이면 윤 대통령이 할 만큼 한 거다. 지지 세력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금리가 더 상승하고 시중금리가 1, 2%만 더 상승해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주택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더 폭락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2015년 가격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9년 초입 가격입니다. 초입 가격인데 여기서 2년치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3년치가. 그럼 지지계층 옛날 가격으로 주택 가격이 회귀하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재앙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총선이 끝나고 뭐가 할 때까지 선거가 끝날 때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관호법부터 다 보면 알겠지만 졸속 처리에다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아주 초기득권이나 위사기득권이나
국민들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의사야. 자기들 지지계층이야.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야. 본인들이 갔을 때. 이 고물가가 그러면 상반기면 잡히냐.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는 그럽니다. 물가가 충족되려면 최소한 앞으로도 핵심 물가, 고물가 상황은 최하 1년에서 2년은 더 지속됩니다.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올리기만 했어요. 잠깐 내린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올랐어, 수직으로.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는 경기 대재앙이 오죠. 그 경기 대재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이 파국 시간 1, 2년이라는 게 이 고통을 견디 못하면 좀비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도가 나라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 시스템은 사기를 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지금 선진국 시스템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이래도 다 먹고 살고 크게 인생이 우리나라처럼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막 그러냐, 아주 익사이팅하냐 그러면 한 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에서 기본 유지도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10명 중에 6, 7명 못 삽니다, 진짜. 사람이 못 살게 해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힘들어. 주변에서 압력, 프레셔라는 게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 계속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런데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얘가 어떤 식으로든 듣고 있거나 행동을 하거나 조종을 하거나 그래야 암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안 입으려면 아주 약삭 빠르게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그래야 돼요. 반응이. 즉시 반응이 일어나고 만만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사기 안 당하려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냥 다 그냥 집안 폐가 망신에다가 이런 경기 위기에 사기꾼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당연하다는 듯이 잔인하게 돌이킵니다, 인생들을. 그리고 당한 놈이 바보라고 계속 소리쳐요. 내가 이렇게 한 건 저놈이 멍청하기 때문이다. 이런 잔인한 시대에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누구라고 와서 어떻게 내가 누구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요. 그래야 나를 안 건들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전부 스펙 자랑을 하는 거야. 뭐 서울대가 최고니까 그냥 무조건 모든 건 다 서울대 갖다 갖춰라. 서울대 나왔대.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큰 월급 다 서울대 갖다 줘야 돼. 이런 식의 양반 쌍놈문화. 그러니까 입으로 떠들고 먹고 살면 그분은 고귀하신 거예요. 나도 뭐 유튜버지만 원래 전기기술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쌍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쌍놈이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쌍놈인 거야. 아무튼 한국 이게 지금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막 힘들고 그러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바드도 요즘에 이제 바드도 검색이 돼요. 바드도. 나머지는 쌍놈이다. 삼성 비주 나머지 쌍놈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 옛날에 종년들은 내가 뭐 폭행을 하던 고소고발도 안 당하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만만하네, 쌍놈이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딱 무슨 얘기 듣고 이렇게 마인드가 상종 안 하는 게 굳이 상종하게 되면 최대한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예요. 집안 그리고 얘기하실 때도 막 기업인들 얘기할 때도 막 집안 종놈들이 주인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생각을 하고 막 행동하는 되게 많아요.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젊은 애들이 취업을 안 해요. 쌍놈 직업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집에 놀고 먹는 게 그래도 부모님이 나갈 때 체신도 있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 알바 대학교 메이크업 다닌다고 해서 얼마 했더니 200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고학벌 이 양반 문화의 저기가 어떤 게 있냐 같으면 그 홍대 시각 디자인학과나 미학과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나와서 최고로 저기 하는 직업이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사람한테 대학교에 수억 갖다 바치고 외국에 또 뭐 레슨이든 지랄이든 뭐 한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 수억 갖다 바친 다음에 큐레이터로 들어가서 일반 큐레이터 들어가서 그것도 너무 경쟁이 심해요.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 들어가서 큐레이터로 받는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큐레이터 들어가서 몇 시간을 일하냐? 몇 시간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회 골 때려요. 그래, 몇 시간 일할 것 같아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보통 일주일에 하루 쉬고 11시간 일하는데 150을 받아요. 근데 큐레이터야.
그리고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법니다. 근데 나가서 이제 명함 줄 때는 큐레이터니까. 그 큐레이터 150만 원짜리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뭐 회화과, 조화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학까지 갔다 와요. 무슨 뭐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뭐 몽마르트니, 지라리니 막. 아니 그 150만 원 계약할 때는 또 다른 계약을 하죠. 150만 원 계약할 때는. 무슨 계약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를 알려줄게.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구조가 어떤 거냐. 자, 이 150만 원 받는 거는 그 전시관에 큐레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야. 돈을 누구만 버는지 알려줄게. 왜 건물주? 내가 건물주야. 근데 미술계 쪽에 좀 알아. 그럼 뭐 하지? 내가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전시관. 전시관 운영할 때 큐레이터를 고용하는 겁니다. 몇 명? 2명에서 3명. 개인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술 작품, 작가 미술 작품을 하나 팔 때마다 50%를 만약에 500만 원짜리 작품을 하나 팔았어. 그러면 내가 250만 원 중에 미술관이 125만 원 가지고 내가 125만 원 먹는 구조예요. 전시 한번 하면 하루당 기획 전시하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100만 원, 작은 데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전시를 10일을 했다. 그리고 1층, 아니 전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 그러면 한 그 4, 5천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4천만 원씩 순수입이 들어오는 거지. 건물주는 누구? 건물주는 건물이 전시관이니까 전시 기획. 그리고 큐레이터는 150만 원인데 그 작가의 작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5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 중에서도 부잣집 딸내미들은 돈을 많이 챙겨가요. 왜? 자기 아버지 관계회사나 친구들 있으면 내가 딸 큐레이터 회사에 법인인데 왜 같으면 미술품을 사게 되면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미술품을 사게 되면 세금을 감면받아요. 그럼 나한테는 내가 미술품을 샀는데 세금을 감면받아. 회사 거를. 그러니까 부잣집 딸내미들은 어느 정도 인맥 있는 그런 쪽 사람들, 아주 뭐 큐레이터인데 외국에서 아주 핫한 사람들, 이런 분들 돈을 정말 많아. 1년에 뭐 10억, 20억씩도 벌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고학력자들이. 나머지 95명, 외국 유학까지 뭐 5억대, 10억대 들여갖고 갔다 왔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150, 빈곤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 150만 원도 자기가 옷도 사야 되고, 화장품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하지? 따로 알바도 하고, 잘못하면은 그 나이 먹어가고 잘못하면 뭐 할까? 그냥 보험 영업사원 되는 거예요. 옛날 80년대 보험 영업하고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고학벌 사회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 구조, 이 전시관을 하는 게 여기 자본 소유주고, 여기에 고용된 큐레이터도 자본가 딸내미예요. 이게 딱 맞아갖고 정말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집에 뭐 재산 한 20억, 30억 갖고 있고, 뭐 부자는 아닌데. 근데 아빠가 무슨 협회장이고 영향력이 엄청나. 정치인이나 영향력, 사회적 영향이 엄청나. 그럼 그 부인이나 딸내미들이 왜 미술을 하겠어요, 미술을. 미술품을 누가 구입을 하겠어? 다른 전시 기획했던 미술품을 누가 구입을 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것도 물어볼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애들이 못 견디고 미쳐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바이올린을 해. 한국에 진짜 천재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 문제는 다 바이올린을 하는 거야. 계속 사람들 갖췄네. 한국에는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한 100명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한 1000명은 뭘로 고용되냐? 바이올린 레슨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럼 바이올린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공부해서 5억, 10억까지 들여서 서울대니 뭐니 학벌 최고 나와서 월 얼마 벌 것 같아? 바이올린 하나가 1억이 넘어요. 2억. 얼마 벌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한 달에 2, 3천만, 저는 200 벌기도 힘듭니다. 갔다 와서. 우리 등록돼 갖고. 아니면 근데 내가 부잣집 딸이야. 여기서 마찬가지. 부잣집 딸이. 근데 아버지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나. 인맥도 그렇고. 아버지가 뇌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딸내미한테 그게 오게끔 하겠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잘해. 일부고 대부분은 어떤 식의 유통구조냐. A가 B하고 내가 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서로 믿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일 뿐이야.
이게 뭐야? 곽상도야 그냥. 그래서 곽상도는 무죄 판결이 난다고 본인이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회 구조가 곽상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수 곽상도 구조야. 곽상도가 뭐가 있겠어? 국회의원인데. 그러나 본인이 했던 국회의원 상임 기구에 본인만 쳐다보고 거기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높아요. 이 형님하고 친하게 지낼래,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지원으로 지내려면 법에 위반되지 않지. 아드님,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아드님만 통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원우님, 내가 선택한 직업이 돈이 안 되면 당장 때려쳐야 시간만 허송세월. 그런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 쌍놈 문화로 만든 쌍놈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쌍놈 잠깐 뭐 호구지철 하는 것 뿐이고 내가 양반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평생 정체성을 갖고 살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도 쌍놈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필요한 거야. 옛날 그 과거 왜 그거 한 것처럼 뭐 진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근데 내 아버지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 뭐 진중거냐. 내 자식 새끼야. 그러면 알아서 그거에 대한 그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게 되는 거야. 왜 이 사람 그 대신 그 아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고학벌로.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니까 그 학벌까지 온 건데 그러면 그 학벌까지 오고 그만큼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끌어주고 밀어주는 네트워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네트워크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사실은 진실입니다. 나머지는 월급쟁이, 월급 얼마? 150, 200.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자기가 이제 바에 가서 30만 원 갖고 생활해도 하루쯤은 자기가 부르주아 특권 부르주아 최고 계급이 된 것처럼 호텔 바에 가서 친구들하고 한번 먹는 거야. 그게 한국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순적 현실입니다.